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성적은 낙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질 부족과 소통 부족이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요직 인사들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스 리뷰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주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300명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은 지난해보다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 스타일에 대한 평가인데요. 과반인 59%가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했고요. 비민주적이라고 응답한 18%까지 77%가 현 정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평가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점수로 따져보면 5점 만점에 1.8점으로 D등급, C등급이었던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다음으로 직무 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 못했다는 평가가 총 80%, 잘했다는 평가는 11%로 역시 절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 문항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에는 C-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D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나온 점수는 결론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질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대통령으로서는 아픈 평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63%가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정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권위주의적이다. 사고와 상황인식이 낡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난해에도 문제로 지목됐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인사 실패, 국가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바꿔야 된다, 교체가 시급하다라고 했던 정부 인사들의 순위도 매겼더군요. 네, 전문가들이 국정 쇄신을 위해서 교체해야 할 인사들을 뽑았습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어떤 인물들이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보좌진의 경우 예상대로입니다.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88%,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7%로 2위, 이른바 노무현 수사검사로 알려진 우병우 민정수석이 3위, 안종범 경제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위였습니다. 전희민 현우석 부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처 수장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서 2위, 그리고 오늘 첫 출근을 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3위였습니다. 이 조사가 지난 15일에 이뤄진 거니까요. 임명 동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총리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4위는 황우혁 교육부 총리 겸 장관, 5위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교체해야 될 인사, 국가기관장 분야까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체 대상 2위였는데 1위였던 남재중 국정원장이 물러나면서 1위로 올랐습니다. 2위는 인권 후퇴 논란을 꾸준히 불러오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3위는 남정국정원장의 후임인 이병기 국정원장이 차지했고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4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권위, 국정원, 방통위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교체가 시급한 5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번에 역시 있었죠, 당연히. 네, 잘한 정책, 못한 정책들을 좀 비교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잘한 정책이 없다라는 평가가 55%로 1위였습니다. 외교통일, 국방이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채택률은 10% 후반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잘 못한 정책의 경우에는 뚜렷합니다. 1위로 경제민주화가 뽑혔습니다. 58%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경제민주화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을 가장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말하면 입 아플 인사정책 실패가 49%로 2위, 국민 대통합이 2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노동자였다고요?
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노동자였던 김재기 씨가 공장 옥상에서 분신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젯밤 9시 14분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전남 곡성경찰서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노조 측은 금호타이어 측의 도급화 강행을 분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유서도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고인의 차량 안에서 한 장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못난 놈 먼저 갑니다라면서 유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고인은 그동안 함께한 동지들에게 우선 미안함을 표했고요. 예. 본인이 죽는다고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호타이어만큼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디 노동자 세상이 와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날까지 저 세상에서나마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유서는 도급화 저지 서명 결의서와 또 함께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고인이 이 결의서를 직접 만들어서 조합원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도급화 철회를 위한 교섭과 장례 절차를 노조 측에 위임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측은 이 고인의 죽음이 도급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네, 고인이 유서에 도급화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예. 따라서 도급화를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금호타이어 측의 입장입니다. 사측은 노조에 구체적인 방침이 전달되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긴 하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화 계획 즉각 철회, 고인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측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설 휴무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 이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망 올해만 해도 두 번째라고요. 네, 지난달에는 노사 임단협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했던 곡성공장 노동자가 목을 메고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도급이라고 하면 일을 떼서 주는 건데 이 예. 도급화 논란은 언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네, 정규직 직무의 도급화, 지난 2009년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돌입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른바 형제의 난이 있었죠. 박삼구, 박찬구 형제의 인수합병 경쟁이 계열사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결국 금호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노사는 초유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2010년 금호타이어 노조는 597개 직무의 단계적인 도급화를 비롯해서 기본급 삭감 및 반납에 또 현금 수당과 복리후생 포기에 합의합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노동자들이 희생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매년 도급 인원을 늘려가는 동안 521개 직무가 도급화됐는데 도급화를 완료하기로 한 시점인 2014년 워크아웃을 끝낸 금호타이어는 남은 직무에 대해서도 도급화를 이어갔고 노조는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자살 사건까지 이어진 지금 결국은 지난 2010년 노동자들의 양보가 원흉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기업의 위기를 불러왔던 박삼구, 박찬구 형제는 현재 경영권을 잘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노동자들은 기업이 안정을 찾은 지금도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있었던 노동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북교육청, 대구에 있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경북 지역 초등돌봄 전담교사들은 지난주부터 초단시간 노동 강요에 항의하는 연좌농성을 진행해 왔는데요. 농성이 6일째에 접어든 오늘 경북교육청 측이 경찰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해산했습니다. 예.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30분경 농성장에 진입해서 연좌농성을 강제 해산시키고 농성 중이던 19명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연행 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경찰이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그간 퇴거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퇴거 요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겁니다. 예. 돌봄 전담사들은 그간 학교 측에 의해서 초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했다고 호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요. 돌봄 전담사들은 학교 측이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면서까지 주간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또 15시간에서 초과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꼼수를 써왔다고 주장합니다. 예, 이 돌봄 전담사들 대부분이 이렇게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간 농성을 벌여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돌봄 전담사가 경북 지역에만 710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74.2%, 528명이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2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건데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고용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고용 로드맵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데 초단기 근로자들의 호소는 정부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치권 소식 하나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설 민심을 우려했던 건가, 이 노인을 위한 저가 담배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당 정책위를 향해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예. 유 원내대표는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의 불만을 파악해서 저가 담배 개발 필요성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는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나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 건강을 잡겠다면서 담배세를 인상해놓고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위해서 저렴한 담배를 만들겠다는 말.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설 민심 달래기냐는 냉소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